이지혁 씨 은호 사랑해? 근데 지혁 씨 지금 너의 가족과 너희 회사를 살릴 방법은 단 하나야. 그 아이가 내 아들에게 간을 주는 거지.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이지혁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고성희의 얼굴은 너무 차가웠거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난 뒤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회사 오늘 아침 뉴스 봤지? MAP그룹 인수 실패, 그리고 그 여파로 부도 처리됐다고. 너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상황 아니야. 내 모든 계획이 무너진 거야, 지혁 씨. 이지혁은 머리를 싸쥐었습니다. 맹세코 모든 걸 바로잡을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지? 고성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방법?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야. 네가 사랑하는 그 여자 지은호에게 수술을 받게 하는 거지. 그럼 내가 모든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어. 이지혁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미친 짓이야. 은호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고성희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미친 짓이라니, 지혁 씨.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정의와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아. 현실이라는 건 거래와 선택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오늘 내 회사를 잃었고 내 말 한마디면 내 자유도 내 목숨도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이지혁은 꼭 쥐고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그걸 선택해야만 한다는 거야? 그럴 순 없어. 은호는 절대. 고성희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지혁 씨, 내가 부탁하는 게 아니야. 명령이야. 오늘 아침 뉴스에서 봤듯이 내 회사를 비롯한 모든 게 부도 위기에 놓였다고. 네가 그대로 버티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도 가족들도 내 인생도 끝장이야. 이지혁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지은호를 사랑하는 마음과 현실에서 모든 걸 잃어버릴 위기 사이에서 갈등했죠. 그런 선택을 한다면 정말 내 회사 부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성희는 눈을 감고 커피를 마신 뒤 다시 눈을 떴습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선택은 내 회사를, 네가 이룬 것들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바로 결정을 내려야 해. 이지혁은 고개를 떨구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준비해. 내 선택이 널 구할 거야. 그리고 네가 선택하는 순간 오늘 아침의 실패는 과거가 될 거야. 이지혁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주먹을 쥐었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사랑과 생존 그리고 정의라는 세 갈래의 감정이 얽혀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지혁은 모든 걸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비혼주의를 고집하던 그가 지은호를 마음에 품게 된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는 일이었거든요. 그녀는 늘 그랬습니다. 밝고 강했죠. 세상 어느 누구보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지은호가 자신을 위해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니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은호에게 내가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해. 그는 침대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카페 한 구석에서 혼자 종이를 접고 노트에 뭔가를 적던 모습. 그 손놀림은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자신이 어떤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한없이 밝은 얼굴 뒤에 숨겨진 단단한 마음이 이지혁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과 동시에 아픔을 주었죠. 그녀가 돌아서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나던 뒷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짧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며 햇살에 반짝였고 작은 가방이 그녀의 허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 모습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용기와 결의가 지혁의 마음을 한없이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요. 선배, 포기하지 마요. 나 믿어요. 내가 다 해볼게요. 그 말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지은호가 지혁을 위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선언이었죠. 그 말 한마디가 지혁의 마음에 깊이 박혀 그의 가슴을 조이면서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지혁은 그때 은호가 얼마나 혼자 많은 걸 안고 있는지도 떠올렸습니다.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며 늘 책임감 있게 살아왔지만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눈물도 감춰왔던 여자. 입양아라는 사실을 숨기고 친모 고성희의 그림자를 견디며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 온 여자. 그런 그녀가 지금 자신을 위해 모든 걸 걸고 있다는 사실이
이지혁에게는 고통과 감사,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카페 문을 나서던 순간 그 발걸음이 멈출 수 없는 결단 같았고 그 뒤에서 따라가지 못한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그녀가 살아있고 강하다는 사실만으로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기도 했죠. 이지혁은 머리를 감싸쥐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눈앞에서 보여줬던 수많은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흘러나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말해주었죠. 선배가 아무리 날 밀쳐도 나는 선배를 지킬 거야. 그 말에 무게가 지혁을 압도했고 그 압박감 속에서 그는 지금 해야 할 선택을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고성이는 은밀하게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은호야, 이지혁 씨 말이야. 그 사람 회사가 부도났다며 지금 너무 힘들어하던데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들었어. 지은호는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살 시도라뇨?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고성이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지혁 씨가 얼마나 힘들지 은호 너는 알 거잖아. AP그룹 인수 실패로 회사는 부도 위기고 믿었던 동업자는 등을 돌렸고 법적 문제로 경찰서도 들락날락거리고 너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은호는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선배는 선배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 안 해요. 고성이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교묘하게 눈을 빛냈습니다. 그래서 네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단 말이지. 너라면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그 사람을 구하려면 네가 스스로 희생해야 할 수도 있어. 지은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희생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고성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야. 서류에 서명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단 수혜자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돼 있어. 내가 알아봤는데 은호 니간이 내 아들과 딱 맞더라고. 지은호는 눈을 크게 뜨고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선배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뭘 해도 상관없겠지? 고성이는 그 순간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럼 너에게 선택은 단순하지 않아. 네가 이걸 선택하면 너도 바뀌고 내 인생도 달라질 거야. 정말 준비됐어? 감당할 수 있어? 지은호는 숨을 고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선배를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게요. 하지만 정말 선배 회사를 살리고 선배도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고성이는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어떻게든 이지혁 씨 복귀를 도울 거야. 하지만 너가 이 서류에 사인 안 하면 이지혁 씨는 그대로 남겨질 거야. 오늘처럼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무너질 거야. 지은호는 손을 떨며 서류를 잡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 선배를 위한 길일까 아니면 내가 단지 고성이에게 조종당하는 걸까? 그때 지은호의 마음속에 떠오른 건 사무실에서 절망하던 지혁의 모습이었어요. 떨리는 손, 굳어진 얼굴, 그러나 눈빛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결연함. 선배를 살려야 해요. 지은호는 작은 목소리로 결심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에 숨을 고르고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알아요. 그게 어떤 결과든 선배를 위해서라면. 그 순간 서류 위에 놓인 펜이 손끝에 닿았고 지은호의 결단은 차갑게 그리고 확실하게 내려졌습니다. 일주일 뒤 시각 병원 VIP층. 지은호의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될 준비가 끝났지만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자 담당 간호사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호 씨 검사 결과를 확인해보니 당신과는 수혜자 조건과 맞지 않아요. 지은호는 눈을 크게 뜨고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제가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간호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혈액형은 맞지만 조직 적합도 때문에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다른 기증자를 찾아야 해요. 그 순간 지은호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머릿속에는 절망하던 지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떨리는 손, 굳어진 얼굴, 하지만 눈빛 속 결의는 사라지지 않았던 그 모습. 선배를 살릴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고.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러 고성이에게 전화를 걸며 마음속에서 수천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제가 뭘 해야 하는 거죠? 여보세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전화 너머 고성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래, 은호야. 무슨 일이길래 목소리가 이렇게 떨고 있지? 그녀는 일부러 느긋하게 말하며 지은호의 긴장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숨을 고르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저 저간이 맞지 않는다고 해요. 수술이 불가능하대요. 선배를 살릴 수 있는 건 제가 아니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고성희는 잠시 침묵한 뒤 미묘하게 웃음을 섞어 답했습니다. 그래, 예상치 못한 일이군. 하지만 놀라지 마, 은호 씨.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야. 누군가가 희생을 감수하면 상황은 다시 바뀔 수도 있거든. 지은호는 당황과 혼란 속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누가요? 제가 아니면 선배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제가 아무것도 못하면 지역 선배는. 고성희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역 씨, 네가 알고 있듯이 그 사람은 약하지 않아.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지 그는 직접 나서게 될 거야. 하지만 은호 씨, 중요한 건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지. 어차피 간도 적합하지 않는데 너는 지켜보기만 하면 돼. 이해하겠어? 지은호는 분노와 혼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억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고성희는 냉정하게 웃으며 마지막으로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번이라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은호 씨. 지금도 이지혁 씨를 살리고 싶다면 너도 이 게임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걸 명심해. 일단 기다려. 지은호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역의 얼굴과 자신이 믿었던 세계가 뒤엉켜 혼란스러웠고 심장은 요동치며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버렸던 엄마가 또다시 자신의 계획과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배신감에 눈물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 속에서 선배만이라도 내가 지켜야 해. 그 순간 지은호의 결의가 마음속 깊이 단단해졌습니다. 눈앞에는 막막함과 위협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선배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간이 아니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어. 회장님이 아무리 계획을 짜도 내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아. 한편 병원 VIP층에서 고성희가 휠체어 탄 아들의 휠체어를 밀며 미소를 띤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다른 플랜도 생각해뒀었어요. 은호의 간이 설령 맞지 않을지라고 지역의 간을 요구하면 된다고. 그녀의 인맥으로 지역의 건강검진 기록을 봤을 때 그녀는 자신의 아들과 딱 맞는 적합도를 가졌었어요. 지역은 숨을 고르며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알겠습니다. 내 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은호는 몰라야 해요. 그리고 은호에게 피해는 가지 않아야 해요. 그녀가 다치거나 위험에 놓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해요. 고성희는 천천히 웃으며 손을 지역에게 내밀었습니다. 조건을 건다고? 좋다, 들어보지. 너도 알겠지만 내 딸은 나한테도 소중한 존재야. 내 간을 받는 대신 은호는 가만히 놔둘게. 하지만 네가 이 계약을 깰 경우 나도 내가 뭘 할지 몰라. 명심해. 지역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건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내 간을 기증하는 순간 은호가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문서로 남겨주세요. 고성희는 손가락을 튕기며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서류를 가져와.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서명하게. 잠시 후 이중계약 문서가 놓였습니다. 한쪽에는 지역의 간 기증과 수술 절차, 다른 한쪽에는 은호의 안전과 관련된 보호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죠. 지역은 서류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은호를 지킬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 거래가 끝나면 내 마음속 죄책감은 끝나지 않을 거야. 고성희는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네가 이렇게 결단을 내리다니. 내 딸을 살리고 싶다면 내 몸을 바쳐야 한다는 것 기억해둬. 오늘 이후로 내 선택과 내 선택은 완전히 얽히는 거야. 누구도 끊을 수 없어. 지역은 펜을 들어 서명을 마쳤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내 간과 내 결심으로 은호를 지키겠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눈을 가늘게 뜨며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좋아, 지역 씨. 이 계약으로 오늘 밤부터 내 운명은 나와 연결됐어. 그리고 기억해, 아무리 사랑이 강해도 세상은 항상 조건을 요구한다는 걸. 그 순간 지역의 얼굴에는 결단과 절망이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 그는 오직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은호만은 반드시 지켜야 해. 수술실 안 모든 장비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혁은 쓸쓸하게 수술대에 누운 채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은호 대신 나섰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조여왔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은호는 고성이한테 벗어날 수 있어. 그 생각에 잠시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그는 그 고통조차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몸이 희생된 만큼 은호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수술실 복도와 VIP층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만족스러웠습니다. 흥 결국 내 아들을 살렸군. 엄마가 널 살렸단다. 그녀는 손으로 옆에 있는 아들의 팔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지혁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은호, 내가 버렸던 아이를 이제는 내 이익과 계획을 위해 쓸 수 있는 거지. 지은호는. 그녀는 아마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고 있었겠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혁이 자신 대신 희생했고 고성이는 자신의 아들을 살렸으며 은호가 믿고 있던 세계는 이미 지배와 거래, 심리적 게임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혁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도 동시에 고성희와의 거래가 마음속을 계속 조여왔습니다. 이 선택이 나를 구원했지만 그녀에게 들키면 은호에게 들키면 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의 눈은 수술실 조명을 반사하며 흔들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내가 나섰으니 은호는 괜찮을 거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한편 고성이는 미묘하게 웃으며 병실 창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아들은 살아있고 내 딸 은호는 내 통제 아래 있어. 은호는 내가 마음대로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카드일 뿐이야. 그녀의 입가에는 잔인할 정도의 만족과 권력감이 번졌습니다. 버려진 아이도 믿고 있던 사랑도 내 손 안에서 모두 움직이겠지. 이번 거래로 내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 수술이 끝난 뒤 지혁은 회복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는 아직 아프고 몸은 힘이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안도감이 스며왔습니다. 이제 은호는 안전해 내 선택으로. 그러나 동시에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죄책감과 불안이었죠. 고성이가 내 결정을 받아줬다고 끝난 게 아니야. 내 몸을 이용해 거래를 한 것, 은호가 알면 어떻게 될까? 회복실 문 너머 고성이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아들의 상태를 점검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만족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 계획이 하나씩 현실로 들어오고 있군. 일단 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내 게임판 안에 들어왔어. 이렇게 완벽할 수가. 그녀는 손으로 아들의 팔을 쓰다듬으면서도 머릿속으로 다음 수순을 계산하고 있었죠. 그때 복도 저편에서 병원 스태프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VIP층 환자 수술 성공했대요. 간 기증자는 익명 처리라네요. 고성이는 잠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묘하게 입술을 꼬았습니다. 익명? 좋지 아무도 지혁이 희생한 사실을 몰라야지. 그리고 은호는 안심하고 살아가겠군. 그녀가 모른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걸 움직일 수 있어. 그 사이 지혁은 회복실 침대 위에서 손을 모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희생해서 은호는 안전하네. 그렇지만 이 거래가 끝나면 내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아. 은호가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내 선택 때문에 고성이에게 또 다른 계산을 당할 수도 있어. 그의 가슴은 무거웠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은호는 반드시 지킬 거야. 그날 밤 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며칠 전 고성이에게 서명했던 서류가 스며든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걸까? 선배를 위해서라면 맞는 선택일까? 그녀는 마음속에서 혼란과 분노 그리고 지혁에 대한 깊은 사랑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다짐했죠. 선배가 살아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믿어야 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선배를 지켜야 해. 한편 VIP층에서는 고성이가 은호를 살핀 뒤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을 살렸고 지혁은 내 계산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 이제 남은 건 은호뿐이군. 이 아이가 앞으로 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될 거야. 자신이 믿는 정의와 사랑은 내 게임판 앞에서 아무 힘도 없어. 그녀의 미묘한 웃음 속에는 잔혹한 권력감이 섞여 있었죠. 은호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이 움직이는 대로 계획대로 행동하게 되는 현실이 그녀를 더욱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혁은 회복실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병실 창문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그의 마음은 고요하지만 불안정했습니다. 선택을 했어. 은호는 안전할 거야 하지만 내 마음속 불안과 죄책감은 끝나지 않아. 그리고 고성이는 아직 계획을 멈추지 않았겠지. 지혁은 눈을 감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막장이 펼쳐져도 은호는 반드시 지킬 거야.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희생한 이유야. 그날 밤 고성이는 은밀하게 계획을 점검하며 병실 창가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옆에 있는 서류를 쓸어 넘기며 은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게 내 손 안에 있어. 지혁은 내 계산대로 움직이고 내 아들은 안전하게 살았으며 은호 역시 이제 내 게임판 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어.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지는 가운데 병원 VIP층에는 깊은 정적이 깔렸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심리적 긴장, 얽힌 거래, 그리고 복잡한 감정선이 뒤엉킨 공간. 지역의 선택과 고성이의 계획, 은호의 무지와 순수함이 교차하며 이제 막 시작된 막장의 서막이 은밀히 펼쳐지고 있었죠. 수술실과 VIP층의 평온 속에서도 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희생과 결심, 죄책감 속에서 은호를 지킬 방안을 다짐했고 고성이는 권력과 통제 그리고 향후 계획을 계산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시작된 게임판 위에서 사랑과 절망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드라마는 시작되었고 세 사람의 운명은 서로를 향한 선택과 배신, 거래 속에서 더욱 깊이 얽히게 될 것입니다.